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과 퓨처스 거래에서 꼭 필요한 5가지를 깔끔하게 몸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초보분도 손이 따라가게, 그리고 고수분도 고개 끄덕이게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요. 첫 번째는 완전 초보도 그대로 따라하면 주문이 들어가도록 코인 거래를 손에 잡히는 순서로 쉽게 따라하는 방법입니다. 화면만 보고 그대로 하실 수 있게 흐름을 잡아드릴게요.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난리가 났던 이야기죠.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루틴이 어떤 구조로 굴러갔는지 핵심만 뽑아 설명드립니다. 세 번째는 단타든 스윙이든 결국 승패를 가르는 거래 수수료 이야기입니다. 같은 실력이어도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으면 출발선이 아예 달라지니까요.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본다는 단타 방식입니다. 과장처럼 들려도 어떤 원리로 매매 신호를 정리하는지 방법 자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전에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 돈으로 코인 거래를 경험해보는 방법입니다. 시작 비용이 0원에 가까워지면 연습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치로 깎는 방법, 그리고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바로 찾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곧장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넣지 않고도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로 한 번만 잘 맞으면 몇백만 원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초보 따라하기 파트에서는 제일 먼저 거래소 앱에서 코인 종목을 고르고 현물인지 퓨처스인지 탭을 구분하는 것부터 잡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정리되면 이유는 훨씬 쉬워져요. 주문은 시장가와 지정가가 핵심입니다. 시장가는 바로 체결, 지정가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걸어두는 방식이죠. 그리고 포지션을 잡자마자 손절과 익절 라인을 같이 두면 감정 대신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중학생 단타 방식도 결국 원리는 단순합니다. 변동성 큰 구간에서 짧게 먹고 짧게 나오는 회전이고 손실을 길게 끌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수익은 짧아도 반복이 무섭죠. 수수료 할인 꿀팁은 할인 경로를 아는 겁니다. 레퍼럴로 가입하거나 수수료 쿠폰을 적용하면 체감이 확 줄고 메이커 주문처럼 수수료가 낮은 방식으로 체결되면 장기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0.05%와 0.01%면 숫자만 보면 다 가도 단타를 하루 수십 번 치는 분들에겐 매일 새는 돈이 달라집니다. 수수료를 줄이는 순간 같은 실력에서 승률이 올라간 느낌을 받게 됩니다. AI 단타 파트는 예측이 아니라 정리했습니다. 뉴스와 지표를 한 번에 요약시키고 오늘의 주요 구간과 시나리오를 체크리스트로 만들면 멘탈이 덜 흔들립니다. 하루 50만 원이라는 말은 목표처럼 들리지만 핵심은 매일 같은 루틴으로 흔들림을 줄이는 겁니다. AI가 만들어준 규칙을 내 매매에 맞게 다듬으면 무작정 찍는 단타와 결이 달라집니다. 100달러 이벤트는 보통 가입 링크로 들어가서 이벤트 배너를 확인하고 보너스 지갑의 지급 여부를 체크하는 흐름입니다. 받은 금액으로 소액 포지션을 잡아보면 내 돈 없이도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코인에 눈을 돌려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경제 얘기 말고 숫자 한 번으로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만약 10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금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똑같이 1,000만 원씩 담아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 통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숫자로 바로 보실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사이 약 2.66배 움직였다고 보면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은 셈이니 대략 2,660만 원 정도로 불어나 있습니다. 금은 더 강렬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가치를 잡으면 대략 5,5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상상보다 큰 수익률이 튀어나오는 구간이었죠. 이 정도 그림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이라는 시장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다 보는 판에서 나만 모르면 그게 더 큰 리스크니까요.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승장에서는 롱으로 올라타 수익을 노리고 하락장에서는 숏으로 내려오는 파도에 베팅해서 수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코인 쪽을 투자처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세금 체감입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는 구조가 있으니 다른 자산보다 매력적이라고들 하시죠.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는 레버리지로 보유금보다 훨씬 크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0만 원이 있어도 레버리지를 100배로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30억 같은 큰 자금을 굴리면 굳이 필요 없지만 소액 투자자에겐 이 기능이 없으면 큰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차트보다 먼저 거래소 선택입니다. 플랫폼이 엉성하면 실력은 있어도 발목 잡히거든요.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유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이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경우가 많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어요. 50만 원이 5천만 원처럼 운용되는 느낌이라 다들 해외로 눈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단타를 많이 칠수록 차이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 쪽은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반면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심리적 장벽이 생깁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중에서도 가입하면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바로 찾아보실 수 있게 정리해뒀습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실제로 얼마나 무서운지 계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레버리지를 20배로 쓴다고 하면 한 번 진입할 때 수수료가 22만 원이 됩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이건 수익이 아니라 바닥에 흘린 돈이죠. 수수료가 높으면 실력으로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는 게 단순 편의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나가는 돈이 줄어야 승률이 살아납니다. 그럼 어떤 거래소가 유리한지 A 거래소와 대표 대형 거래소 4곳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이 아니라 조건표로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기준은 5가지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단순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 되는지,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먼저 수수료부터요. A 거래소는 0.01%이고 바이비트는 0.006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단차를 많이 치면 이 차이가 그대로 통장에 찍힙니다. 다음은 한국어 지원입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편입니다. 레버리지는 숫자만 봐도 성격이 갈립니다.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소액일수록 이 수치가 체감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원화 입출금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한 쪽입니다. 거래 방식의 간편함은 결국 실수 확률입니다. 버튼이 헷갈리면 초보는 한 번에 무너지고 메뉴가 단순하면 손이 빨라져요. 이 부분도 비교 기준에 꼭 넣으셔야 합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궁금하실 텐데 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숨겨도 영상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매매 파트입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초보가 가장 헷갈려하는 타이밍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방향을 맞춰도 타이밍이 틀리면 손절이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입 신호를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개념부터 딱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릴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롱을 유리하게 만드는 첫 신호는 차트의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면 시장이 위로 힘을 싣고 있다는 뜻이라 롱이 편해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을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구간이라 롱 근거로 자주 씁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늘어나면 그 상승을 시장이 믿고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조합은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뉴스 체크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호재가 뜨면 심리가 확 달아오르며 가격이 튈 수 있어서 이런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이 예상될 때 잡습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나오면 위로 치고 올라갈 힘이 빠졌다고 볼 수 있어 숏이 편해집니다. 이동평균선으로는 51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흔히 하락 신호로 읽는 구간이라 숏 쪽 근거로 활용됩니다. 또 하나는 거래량의 힘 빠짐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곧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이 커져 숏이 유리해지기도 합니다. 악재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공포를 키워서 가격을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숏 시나리오가 힘을 받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지표가 생각보다 잘 먹히는 편이라 유명한 신호 몇 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변동성과 추세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위아래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파도가 커지는지 잦아드는지까지 읽게 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정리는 간단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모일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한 가지 근거만 믿지 말고 신호를 겹쳐보세요. 오늘 내용이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가입 이벤트 방법을 거기다 모아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초보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매매 원리와 실전에 강한 팁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